어린아이가 단 20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1989년 3월 7일 일본 시코쿠 지방의 한 마을 4살 마츠오카 시냐는 아버지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단 20초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 소방대원, 주민까지 동원해 3개월이 넘도록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작은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죠. 시냐는 분명 아버지를 따라 현관 앞에 도착했고 문을 여는 그 찰나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을이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한적한 시골이었으며 당시 주변 밭에서 일하던 주민들은 외부에서 온 차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냐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시냐가 사라진 친척집은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아이가 갑자기 사라질 만한 장소가 아니었죠. 가장 기묘한 점은 그날 마을 주민들이 어떠한 이상한 소리나 비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아이가 납치되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지르기 마련인데 시냐가 사라지는 순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스스로 걸어갔다면 20초 안에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의문의 전화. 10일 후 시냐의 가족이 도쿄에 집으로 돌아가려던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학부모입니다. 신공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가시나요? 그러나 시냐의 부모가 집에 도착한 후 유치원에 확인해 본 결과 유치원 측은 우리는 위문금을 모은 적도 없고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전화를 건 사람은 일본 도쿠시마 지방 특유의 억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바라키현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시냐의 친척집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까요? 반대로 도쿠시마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시냐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화의 목적은 단 하나, 시냐의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로 돌아가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실종 사건의 유력한 단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후 시냐를 닮은 아이가 도쿠시마 해안가에서 목격됩니다. 증언에 의하면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부모라기엔 너무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아이의 얼굴이 시냐와 너무 닮아 보여 가까이 다가갔지만 남자는 급히 아이를 숨기며 흰색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시냐는 정말 살아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의문의 전화. 사건이 벌어지고 몇 년 후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냐의 실종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시냐군의 행방을 알고 있으며 익명이 보장된다면 제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실수로 전화 속 남성의 이름을 발설했고 그는 전화를 끊어버린 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시냐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첫 번째, 납치설. 일각에서는 시냐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1980에서 90년대 일본에서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쇄 유괴범들이 활동하던 시기였기에 누군가 시냐를 납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냐가 납치되는 순간 아무도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이 수상합니다. 두 번째, 북한 납북설. 1980년대 일본에서는 북한 공작원이 일본인을 납치하는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된 목적은 성인이 된 일본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4살짜리 아이를 납치할 이유는 없었죠. 세 번째, 맹금류 납치설. 또 다른 가능성은 시냐가 대형 맹금류에게 납치되었다는 설입니다. 일본의 깊은 산속에는 검독수리 같은 대형 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냐는 짧은 순간 맹금류의 공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일본에 서식하는 검독수리는 인간의 아이를 통째로 납치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가족 또는 지인의 개입. 사건을 조사하던 일부 전문가들은 가족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냐가 실종되었을 당시 가족들이 근처를 철저히 수색했음에도 흔적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유괴 사건의 경우 보통 금전적인 요구가 따르기 마련인데 시냐의 실종 이후 협박 전화나 몸값 요구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냐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마츠오카 시냐 실종 사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서 마칩니다.